오래전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혼자 남겨진 눈. 누군가 분명 안아줬을 텐데, 누군가 분명 사랑했을 텐데, 그 눈이 왜 거기에 있어야 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끝내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책임으로 완성된다. 2017년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퍼지기 시작하던 때였죠. 세상은 따뜻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커져가는데 버려지는 생명의 숫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숫자 뒤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버려지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저는 처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산업과 미래. 단지 보고서를 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는 세상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숫자는 성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언어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2019년 세상이 또 바뀌었을 때 저는 다시 그 책을 펼쳤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세상에 말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개정판인 빅데이터를 보는 반려동물 산업과 미래 책은 집필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다른 종류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 보낸 신호에 대한 슬픔. 제가 처음으로 반려동물 펜노스에 대한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펜노스라고 부르는 그 감정이에요. 먼저 떠난 아이들, 그리고 그리워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슬퍼해야 되나? 혼자 가슴에 삭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꾸 말하죠. 빨리 괜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별은 괜찮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잘 울어내는 법, 그게 시작이라고 그분들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 슬픔은 당신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에 대한 증거니까요. 2021년 봄에는 공동저자로 반려동물 행동가 개정판을 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행동 문제에 파양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보아온 진실은 문제의 원인은 모두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반려견이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반려견은 이해받지 못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빈칸은 대개 반려견 쪽이 아니라 사람 쪽에 있습니다. 결국 보호자가 변할 때 반려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반려견 바이블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반려견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이별까지 귀여운 순간만으로 반려견의 삶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반려견은 설렘인 동시에 평생의 돌봄이고 매일의 선택이고 무거운 약속입니다. 저는 독자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2023년 많은 분들을 만나고 바쁘게 달려가던 그 시간 속에서 저에게도 폭풍이 찾았습니다. 바로 공황장애였습니다. 지하철 속에서 숨이 막히고 모든 것이 묻어져 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으며, 세상의 비난과 마녀 사냥 등 익명의 사람들이 보내는 고통으로부터 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지속된 공황장애로 저는 직장마저 그만두고 이곳 가평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공황장애의 아픔으로 힘들었지만 저는 그 시간을 기도와 성경 말씀을 보며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오히려 깨닫게 되었으며, 사람도 반려견도 모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누군가의 이해와 지지가 있을 때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공황장애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삶을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봄이죠. 저는 오랜 시간의 공백을 깨고 유기견에 대한 시집을 냈습니다. 유기견이라는 슬픈 이름이요, 벌어진 삶의 끝에서 다시 가족이 되는 순간의 기록. 이 이야기는 상문으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커서 시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귀리의 생명들, 보호받지 못한 존재들, 누군가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47이 되었습니다. 컴퓨터공학 석사, 경영정보학 박사, 그리고 MBC에서 반려견 훈련사로 드림 주니어에 출연하였습니다. 저에게 IT 전문가로서의 꿈,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제대로 된 반려동물 교육 사업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IT와 AI 강의를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 수재가 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사가 될 때까지 노가다, 아르바이트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고시원, 옥탑방 이런 곳에 생활하면서 항상 대출을 해서 무언가를 진행해야 했었습니다. 물론 장학금도 받고 주변의 도움도 받았지만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상에서 돈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성취를 이룰 수 있었고,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무척이나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죽어가는 유기견에 대한 생각과 매년 10만 마리 이상 버려지는 유기동물에 대한 생각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을 생각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제 인생이라는 그 길 위에서 저는 항상 강아지 생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국제 반려동물 교육 문화원 원장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7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모두 달랐지만 저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의 책과 강의는 최경선 박사의 강사모 TV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회원 전용 동영상 서비스로 매월 8,990원으로 반려견 바이블, 반려견 행동학, 펫노스, 빅데이터를 보는 반려동물 산업과 미래, 행동교정 현장 사례까지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삶에서 실제 바뀌는 교육을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없는 세상, 반려견이 행복한 세상을 바라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서 IT와 AI에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키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반려가 진짜 문화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준비가 한 생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